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이백의 안정적인 현재를 확인했다면 오늘은 그들의 아주 대담한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핵심 기술이죠. 바이오 플랫폼과 신약 파이프라인, 그 심장부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나이백을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이 뭔지 확인하고요. 이미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은 첫 성공작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주사를 알약으로 바꾸고 뇌의 장벽을 넘는 두 가지 혁신 플랫폼 기술. 이걸 아주 깊게 파헤쳐 본 다음에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나이백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미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거죠. 말하자면 두 개의 엔진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매출의 95%는 안정적인 의료기기 사업, 그러니까 치과용 골 이식제 같은 곳에서 나와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바로 저 나머지 5%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백의 미래 가치 전체가 저 작은 숫자 안에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R&D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나이백의 대표 자산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신약 후보 물질 MP201입니다. 이 약물 하나가 나이백의 과학적 역량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장에 증명해야 했던 첫 번째 시험대였어요. MP201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물질은 하나인데 이걸로 폐섬유증,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인 비만까지 공략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각 질병마다 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주 영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앞서서 개발하던 폐섬유줄 치료제 쪽에서 큰 성과가 터져 나옵니다. 계약금으로만 800만 달러, 총액으로는 최대 4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따낸 거죠. 이건 그냥 돈을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NP-201의 잠재력을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계약은 폐질환에만 딱 한정된 계약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비만, 염증성 장질환, 뇌질환 같은 다른 모든 질병에 대한 권리는 나이백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뭐 앞으로 추가적인 대형 계약이 터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MP201이 나이백의 신약 개발 능력을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그 능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두 개의 플랫폼 기술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의학계의 오랜 수건이죠. 바로 주사제를 우리가 그냥 삼키는 알약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요즘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처럼 효과가 정말 좋은 최신 약들이 왜 대부분 주사제일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범인은 바로 이 위산과 소화효소입니다. 약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위장에서 얘네들한테 그냥 다 분해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이백은 이 난공불락의 문제를 아주 똑똑한 3단계 방어 전략으로 돌파합니다. 1단계, 특수 코팅된 캡슐이 마치 장갑차처럼 위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약물을 장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요. 2단계, 장에 도착하자마자 효소 저해제가 출동해서 약을 분해하려는 효소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흡수 증진제가 장벽을 살짝 열어서 약물이 혈관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특히 효소 공격이 비교적 덜한 대장에서의 흡수율을 극대화한 게 나이백만의 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건 앞선 기술보다 훨씬 더 야심차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바로 의학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를 넘는 기술입니다. 우리 뇌에는요, 뇌혈관 장벽, 영어로는 BBB라고 부르는 아주 철통 같은 방어막이 있습니다. 외부의 나쁜 물질들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방어막이 너무나 강력해서 알츠하이머나 뇌종양을 치료하려고 만든 약물까지도 모조리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뇌질환 신약 개발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이백의 기술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로 해결합니다. 뭐냐면 약물에다가 뇌로 들어가는 통행증, 즉 일종의 셔틀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통행증만 있으면 BBB라는 삼엄한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행증 성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이백의 셔틀을 썼더니 약 9%의 약물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9%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기존 기술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더 많은 치료제를 뇌세포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효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죠. 그렇다면 이 기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이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한 곳인 ABL 바이오와 직접 한번 비교해보면서 나이백 기술의 특징과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통행증의 재질입니다. 나이백은 작고 단순한 구조의 펩타이드를 쓰고요. ABL 바이오는 크고 복잡한 항체를 사용합니다. 나이백 방식은 만들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해서 다양한 약물에 붙이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ABL 바이오 방식은 안정적이고 약효가 오래가면서 이미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검증을 마쳤다는 막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백의 펩타이드 셔틀은요, 오토바이 퀵 서비스 같은 거예요. 작고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mRNA 같은 새로운 종류의 화물도 쉽게 실어 나를 수 있죠. 반면에 ABL 바이오의 항체 셔틀은 보안 트럭에 가깝습니다. 크고 안정적이고 한번 배송하면 효과가 오래가지만 운송 비용이 비싸죠. 어때요? 정말 이해가 쉽죠? 하지만 시장의 검증이라는 현실적인 잣대로 보면 두 회사의 위치는 다릅니다. ABL 바이오는 2022년에 사노피와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터뜨리면서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검증된 챔피언이죠. 반면 나이백은 이제 막 링에 오르는 강력한 도전자, 일종의 다크호스입니다. 올해 12월에 있을 CNS 학회 발표가 바로 나이백의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백의 핵심 자산과 미래 가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백의 미래 성장 전략은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자산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폐섬유증 기술 이전으로 그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한 신약 MP201. 둘째, 주사제를 알약으로 바꿔주는 경구용 전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질환 치료의 문을 여는 BBB 셔틀 기술. 하나의 검증된 신약과 두 개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플랫폼 기술. 이것이 바로 나이백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핵심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은 나이백이라는 기업의 기술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 성공적인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나이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이백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는 미래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싣고 시장의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